고양이는 다른 동물보다 구토가 잦은 편입니다. 아침에도 자고 일어나면 토사물의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밥을 먹자마자 바로 내가 보는 앞에다 토하기도 합니다. 어디를 다친 것도 아니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먹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고양이는 왜 그렇게 자주 토하는 걸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요, 고양이의 구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는 우리 사람이나 심지어 강아지에 비해서 왜 그리 자주 또 쉽게 토하는 걸까요? 자, 우선 첫째로 고양이의 입은요, 사람과 달리 사실은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사람은 입에서 음식물을 충분히 씹어서 먹을 만하면 1차 소화를 시킨 후 위로 음식물을 보내지만은요, 고양이의 입은요, 단지 음식물을 위로 보내기 위한 한 가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단 입에 들어온 음식물은요, 위로 보내놓고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만약에 소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들면은요, 바로 구토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일단 동물의 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삼킨 뒤 혹은 풀이나 사료나 무엇이든 본인이 먹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삼키고요. 그 뒤에 소화를 잘 못 시키면은요, 바로 구토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구토 중추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지만은요, 야생에서 이것저것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고양이의 생존력을 높여주는 일종의 순기능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사람의 식도는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삼키면 수직으로 내려가죠. 식도의 근육 자체가 횡문근으로 운동성을 가진 근육들이라 삼키자마자 위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식도는요, 수평으로 위치해 있고요. 또 식도의 후반부는 평평한 평활근으로 수축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삼켜도요, 실제로 위로 들어가는 데는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보는 사료 알갱이 모두가 알알이 살아있는 사료를 먹자마자 하는 사료토는요, 사료가 사실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식도에 정체되어 있던 사료 알갱이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의 구토 방식은요, 격하게 배를 꿀렁꿀렁 하다가는 토는 욱욱욱 우악 하고 이런 식으로 토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기침을 하듯이 이러면서 캑캑거리다 바로 음식물을 개워내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을 토출, 리거지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역시 고양이의 생존 능력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고양이는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소화 능력을 넘어선다고 느껴지거나 혹은 위에 작은 자극이라도 가해 생기면은요, 바로 구토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야생에서요, 상한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바로 토해내지 않으면요,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발달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토를 하려면은요, 화장실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을 사용하여 목젖을 자극해야 구토가 가능하지만 고양이는 단지 토해내야겠다, 속이 안 좋은 것 같아, 아씨 이러고 생각만으로도 구토를 할 수 있는 이런 동물입니다. 아씨 이상한데 토해버려야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유는요, 항시 그루밍을 통해 자신의 냄새를 지우고 털을 관리해야 하는 고양이는요, 털을 위장에 쌓아놓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위에 쌓인 털뭉치들을 헤어볼이란 형태로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그러면은요, 구토의 색깔이나 성상별로 고양이 구토 원인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투명한 토나 거품토가 있는데요, 급하게 마신 물이나 식도에 쌓인 침의 역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의 위액이 섞여서 끈적거리며 점도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한두 번 이내라면요, 굳이 이런 걸로 병원에 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은 가장 흔한 노란색의 투명한 구토인데요, 우리가 흔히 공복구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침녘에 식사 전에 하거나 혹은 새벽에 하는 구토로요, 이런 구토를 자주 보인다면은요, 새벽에 밥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되면은요, 만성적인 위험으로 발전되기도 하니까 만약에 너무 잦다면은요, 동물병원 선생님께 가셔가지고 한번 상의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기서 더 심해져서 위험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녹색의 담즙이 섞인 구토를 하거나 붉은색의 피가 섞인 구토를 하게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은 사료 알갱이가 그대로 알알이 보이는 이런 사료를 토했다면은요, 사실 구토라기보다는 리거지테이션, 즉 역출에 해당하는 구토로요, 주로 급하게 먹은 사료가 식도에 정체되어 있다가 그대로 식도 모양대로, 기다란 식도 모양대로 길게 나온 것에 해당합니다. 위에는 아직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사료를 꾸역꾸역 삼킨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런 경우가 잦다면은요, 사료를 조금 더 소화하기 편한 사료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조금 천천히 고개를 덜 숙이고 먹을 수 있도록 식기를 높여주시고요, 슬로우 식기로 바꿔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의 구토라면은요, 위나 식도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이며,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의 구토라면은요, 십이지장과 같은 상부 소장에서 출혈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녹색의 구토는요, 담즙이 섞인 소장의 내용물 일부도 역류한 심한 구토에 해당되므로 단 1회의 구토만이라도 반드시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요. 자주 토하는 우리 고양이는 어떤 경우에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고 어떤 경우는 조금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매번 토할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요? 우선 구토 후에 식욕이 정상적이라면요. 집에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사료를 토한 후에요. 정상적인 식욕을 유지하고 있다면요. 역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구토를 한다면요. 일단 사료를 바꿔보시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면요. 병원에 데리고 가보셔야 합니다. 구토 이후에 모든 활력이 정상이고 식욕 역시 정상이라면요. 조금 더 집에서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이물 혹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토한 경우에는요.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회 이상 구토를 했다면요. 역시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를 3일을 연달아 구토했다면요. 역시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토했는데요. 식욕이 24시간 이상 없다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이후에 힘없이 축 늘어져 있다면요.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토했는데요. 토해서 붉은색 혹은 갈색의 피가 섞여 나왔다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의 내용물이 녹색이라면요. 역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토 후에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면요. 이건 전신 반응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토했는데 상황이 좀 애매하면요. 병원에 전화해서 주치의 선생님께 데려가야 할지 집에서 좀 더 지켜봐야 할지 한번 물어보시고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고양이가 왜 자주 토하는지, 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고양이의 구토를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